검찰이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던 울산 수사가 이제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법무부 검찰인권 존중 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2심은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수사 청탁을 뒷받침한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의 작성과 전달도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법원 판단과 검찰의 수사 구도는 정면으로 갈렸습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지난 6월 외부 위원들로 출범했고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진상 확인에 그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까지 권고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이번 선정은 피고인들의 형사 책임을 다시 묻는 재판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검증대에 오른 것은 검찰권 행사입니다. 진상조사 대상 선정이 곧 권한남용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위가 이번에 규명할 대상은 피고인들의 형사 책임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입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18년 6일 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송 전 시장에게는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현재 국민의힘 의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범죄 첩보서를 만들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해 이른바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이 판단을 토대로 2020년 1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을 포함한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23년 1심은 이 의혹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로 첩보 자료를 만든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 선고는 남아 사건 관계자 전원이 무죄가 된 것은 아니며 대법원 확정의 범위는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의 무죄로 좁혀야 합니다. 황 의원은 미래위에 울산 사건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삼아달라는 제안서를 냈고 경찰 재직 당시 자신이 검찰을 수사한 데 대한 표적수사 보복기소였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미래위는 전날인 13일 황 의원에게 이 사건이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됐다고 통보했고 법무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안에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조직적 선거 개입을 전제로 검찰권을 행사한 만큼 2심과 대법원으로 이어진 최종 판단 뒤에 검찰은 그 수사의 근거와 책임에도 구체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오늘의 시사분석이었습니다.